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8일 월가의 추천 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를 앞두고 줌을 통해서 미팅 하나를 방금 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누구랑 미팅을 했냐면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생긴 이런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그 시킹알파 본사가 연결을 시켜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채팅을 나눴는데 프렌치 분입니다. 베테랑이라는 그 프렌치 분인데 이 프랑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좀 협업을 통해서 미좋은 구독자분들과 그 좋은 컨텐츠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대부분의 컨텐츠가 영어로 돼 있고 저는 이제 한국어로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협업을 조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또 생각 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컨텐츠는 지금 한국어로 돼 있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유튜브가 좀 발전을 해서 영어로 저절로 번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 구글 번역기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기사들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대강의 그 줄거리는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뤘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미준이라는 한국어로 된 이 유튜브 채널도 결국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좀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프렌치 준 전문가죠. 그 주식 전문 블로거 분과의 협업을요, 조만간 좀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겠습니다. 자, 4월 8일 월가의 추천 주식은요, 조금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가의 추천 주식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월가의 추천 주식은 조금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추천 주식은 다름이 아닌 톰 리라는 전문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톰 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리즈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부터 이 톰리라는 전문가가 해준 전망이 굉장히 좀 시장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톰리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은 부분 교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대폭 교체가 됐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종목에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톰리가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펀드 스트라이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투자 기관의 이름이죠. 펀드 스트라이크의 파운더입니다. 창립자인 톰리가 이번에 리프레시를 했다. 새롭게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아웃퍼포밍,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니숏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그래니숏이라는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새롭게 정비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7개나 되는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했다. 가장 확신 있어 하는 톱스톡을 이번에 골라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분기를 맞이해서 스타일을 완전히 리밸런스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새로운 7개의 종목을 추가하면서 완전히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총 포함된 그 주식의 숫자는 31개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펀드에 그 포함된 숫자가 31개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만큼 굉장히 확신 있는 종목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톰리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퓨어 그렇습니다. 순수한 성장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퀄리티 디펜시브입니다. 퀄리티라는 것은 이제 우량주를 얘기하는 건데 우량주 중에서도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량주가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탑 퍼포밍 가장 좋은 그 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두 개의 섹터를 찍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베스터, 즉 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두 가지 섹터, 그러니까 순수한 성장주 그리고 방어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퀄리티 우량주들이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시장을 이겨낼 거라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S&P 500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냐면요. 자,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12개월의 그 수익률을 퓨어그로스 같은 경우는 11.1%, 그리고 방어적인 기질이 있는 우량주 같은 경우는 6.4%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윈 레이시오는 60%에서 57% 정도가 될 것이다. 윈 레이시오는 뭐냐면요. 이제 주식을 선정을 하면 100개를 선정을 하면 60개가 성공을 하고 여기에는 57개가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석세스 레이트하고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톰리가 추천하기를 라지 캡,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좀 스테디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레니샷이라는 게 다시 나옵니다. 이 그레니샷이라는 포트폴리오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제출해 왔습니다. YTD로 봤을 때, YTD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포트폴리오가 S&P 500의 수익률을 약 9.4% 정도 초과적으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잠시 들어가서 살펴봤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바로 그 톰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스트랏의 웹사이트입니다. 톰리 사진도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레니샷 퍼포먼스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4월 달에 그 그레니샷이 0.44%의 수익을 올렸다. 반면 S&P 500은 마이너스 2.28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YTD가 나와 있습니다. S&P 500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7.4%에 머물러 있는 반면 그레니샷 4.13%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지금 인덱스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월 10일 날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S&P 500은 69.93%라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면 그레니샷 같은 경우는 이 지수를 72%나 초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레니샷이라는 그 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지수 S&P 500에 비해서는 현저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레니샷에 새롭게 추가된 7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그 기업은요. 티커 네임이 ALL입니다. 올이죠.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이 첫 번째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AMT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주식인데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5G 송신탑을 좀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이러한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VGO 브로드컴입니다. CCI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과 경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그리고 다음 기업은 CINF고요. 신시나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그 다음 기업 EXR입니다.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퀄컴이 들어가 있습니다. QCOM이 티커 네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의 기업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과연 이 기업들 7가지의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수치적인 모습은 어떤지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킹알파에 와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톰리즈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레니샷이 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레니샷이 뭐냐면 굉장히 좀 안전하게 슛을 쏘는 걸 얘기합니다. 농구 용어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을 보면 저 프리드로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던지는 게 그레니샷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적은 그러한 투자 대상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톰리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7개의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를 보면요. AMT, 아메리칸 타워가 가장 높습니다. 4.37이고요. 그 뒤에
뒤를 이어서 크라운 캐슬 두 기업이 이제 경쟁 상대인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4.25, 퀄컴이 4.00, ALL,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이 4.00, 그다음에 EXR이죠.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가 4.00이고요. 반면 AVGO 브로드컴은 3.71, 마지막으로 CINF 신시나티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3.00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준 점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4.34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퀄컴이 4.18, AMT가 4.04, EXR이 3.81입니다. 신시내티가 3.80, CCI가 3.73이고요. 마지막으로 올스테이트가 3.5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점수들이 다 좋죠. 자, 마지막은 퀀트 스코어입니다. 과연 시킹알파의 수치적인 분석, 정량적인 분석은 어떠한 기업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면요. 브로드컴이 1위입니다. 4.85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죠. 5점 만점에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피타빌리티가 A+를 보여주고 있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모멘텀, 최근 주가의 힘도 굉장히 좋고요. EPS의 그 리비전 상황을 보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어닝의 그 기대치, 예상치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 그로스, 성장세는 C- 보통 수준이고 밸류에이션도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과 그로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빨간색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퀀트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2위를 차지한 종목은 엑스트라 스페이스인데요. 엑스트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A를 받은 그런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3.44를 받고 있고요. 퀄컴도 한 가지 때문에 지금 3.41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뭐 낮다는 게 브로드컴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자, 밸류에이션도 C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성장세가 약간 떨어지면서 다른 곳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위에 만족해야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CINF는 3.41, CCI는 3.36, 올은 3.26이고요. AMT가 2.39로 가장 좋지 않은 퀀트 스코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어닝의 전망치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한번 살펴보면요. 두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브로드컴이 A+, 그리고 CCI,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역시 A+로 최근 들어서 어닝의 그 전망치가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A를 받은 종목이 두 가지가 더 있죠. EXR 그리고 퀄컴 역시 A-로 나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두 종목 AMT 그리고 ALL 같은 경우는 D+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예상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비던드, 배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일드죠. 배당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배당률을 기준했을 때 가장 배당이 좋은 기업은 CCI입니다. 크라운 캐슬이 2.83%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AVGO, 브로드컴이 2.56%로 나쁘지 않죠. ALL은 2.36%입니다. EXR이 2.35, 그리고 퀄컴이 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AMT랑 CINF 두 종목은 2%가 되지 않는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제 배당 종목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 다름이 아닌 페이아웃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페이아웃 레이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중에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사용하는지 이 수치를 우리가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부르잖아요. 자, ALL이 페이아웃 레이쇼가 가장 낮습니다. 24%. 그리고 퀄컴도 나쁘지 않죠. 28%면 훌륭한 페이아웃 레이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CINF 역시 39%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다음이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전체 순이익에서 한 51% 정도를 배당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51%까지는 사실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EXR은 조금 아쉬운 수치가 나오죠. 80%라는 것은 조금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배당금 역시 감소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놔야겠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AMT 그리고 CCI 같은 경우는 98%,
204%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메리칸 타워라든지 크라운 캐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츠 종목입니다. 리츠 종목은요, 전체 순이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P 레이시오 TT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렬을 한번 시켜보면요. 현재 CINF가 가장 낮은 PE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년간에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7.5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PE 레이시오가 25배로 급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약간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ALL 같은 경우는 현재는 8배, 근데 다가오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3배, 나쁘죠.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퀄컴 같은 경우는 반대죠.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PE 레이시오가 15배인데요.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1배로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주식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XR은 34배, 36배, 그리고 브로드컴이 34배, 16배. 굉장히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주인데도 불구하고 34배라는 PER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브로드컴의 순이익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현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PE 레이시오가 이렇게 감소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뒤를 이어서 AMT는 47배, 58배, 그리고 CCI 같은 경우는 74배, 50배가 형성돼 있잖아요. 자, 리츠 주식의 그 PE 레이시오를 치고는 굉장히 좀 비싼 지금 주식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PS 레이시오를 기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잖아요. 자, ALL, 즉 올 스테이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의 규모가 더 작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의 규모가 시가총액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2.30 CINF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4배 정도 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브로드컴이 8배 정도가 되고요. AMT가 12배, CCI가 13배, 그리고 마지막에 EXR 같은 경우는 17배니까요. 굉장히 좀 비싼 상태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로 이동을 해서요. 자,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기업을 살펴보면 퀄컴입니다. 35%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도 28%라는 건강한 그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CINF가 과거 12개월 동안 27%, 하지만 향후 1년 동안은 2%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어두운 편이죠. 자, ALL 같은 경우는 20%, 7%, 그리고 EXR이 16%, 12%입니다. AMT가 16%, 11%, 그리고 브로드컴이 15%, 12%. 마지막으로 CCI는요, 과거 12개월도 그랬고 향후 12개월도 그렇고 1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EPS의 성장을 좀 살펴봐야겠죠. 과연 그 매출의 성장만큼 어닝 퍼 쉐어,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의 성장 역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EPS 같은 경우 CINF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141% 성장을 보였는데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의 성장이 갑자기 떨어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EPS가 지난 1년 동안은 100%가 넘게 성장을 했고 다가오는 1년 동안 20%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R이
66%, 19%, AMT 같은 경우는 49%, 13%고요. 퀄컴이 굉장히 좋습니다. 49%, 44%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순이익의 성장을 2년 연속 보여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CCI 같은 경우는 13%, 21% 정도, 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순이익의 성장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모멘텀, 주가의 힘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5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그 50일 이평선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 퀄컴입니다. 무려 14%나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그 200일의 이평선과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의 결과죠. 퀄컴 혼자 지금 10% 정도 200일 이평선보다 하향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당분간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지금 50일 이평선보다도 위에 위치해 있고 또 200일 이평선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을 볼 텐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 넷인컴 마진을 먼저 보시면, 자, 넷인컴 마진이 50%가 넘어가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EXR이고요. 자,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순이익이 51%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을 100만 원을 올리면 100만 원 중에서 51만 원은 나의 호주머니로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굉장한 순이익 마진이고요. 자, 그리고 51%라는 순이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도 좋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38%, 그리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ROE 역시 26%라는 비교적 건강한 수익률을 고루고루 보여주는 종목이 EXR이고요. 두 번째 CINF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은 굉장히 좋죠. 30.59%,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55%나 됩니다. 굉장한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ROE가 24%. 자, 퀄컴이 세 번째로 지금 등수가 좋은데요. 넷인컴 마진은 27%,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22%, 마지막으로 ROE를 보면 무려 100%가 넘어가는 ROE를 보입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한 해 동안 순이익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ROE, 리턴 온 에퀴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브로드컴은 27%, 41%, 33%, 그리고 AMT가 27%, 53%, 37%, CCI가 17%, 21%, 13%고요. 자, 마지막으로 ALL이 3%, 42%, 18%. 따라서 톱니가 이번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7종목의 공통점은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너십으로 이동을 해서요, 기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이 기관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EXR은 96%가 지금 기관에 의해서 보유가 되고 있고요. CCI는 93%, AMT는 92%고요. 브로드컴도 82%나 됩니다. 뭐 그 뒤를 이어서 ALL, 퀄컴, CINF도 사실 70%가 넘어가는 주식을 지금 기관에 의해서 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들을 이번에 톱니가 선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톱니라는 유능한 전문가가 이번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포트폴리오죠. 그레니 샤츠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한 7종목을 가지고요, 시킹 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직접 펀더멘탈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7종목의 수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예상이 좋아 보이는지 한번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종목 중에서요, 시킹 알파가 경고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데요. AMT, 즉 아메리칸 타워는 지금 투자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경고의 알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종목 중에서 제가 마음에 가장 드는 종목은 퀄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성장세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주가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죠. 주가의 흐름이
부분이 최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아래의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거시적인 경제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면 향후 얼마나 더 주가가 떨어질지 그리고 횡보를 할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유일한 약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요, 우리가 확률의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리스크 그리고 수익을 비교해보고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투자의 결정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퀄컴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죠.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성장세와 이 수익률 이런 것을 유지만 해준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역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8일 준비해드린 월가의 추천 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능한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유수의 투자기관에서 추천해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요. 우리가 직접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들의 진가를 재확인하는 이런 컨텐츠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멋진 그리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